나 얘기 나온 김에 계엄 이후에 우리가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각자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좀 앞으로 어쨌든 다른 정치가 펼쳐질 거잖아요. 그 광장에 거기서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지 않고 항상 저를 뭐 실망했다 또 뭐 이재명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인 건 뭐 물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인 건 어차피 바뀌지 않는데. 아 진짜? 저는 그건 그렇게 모르는 일인데. 그거 모르는 일 아니에요? 정치의 역동성을 그건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약간 비관적. 비관이야 낙관이야? 어차피 이재명이 비관이야 낙관이야? 조직적이 너무 저는 정치적 중립을 서대문 FM 대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실천들이 또 될 거잖아요. 그런 좀 앞으로의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될까요, 제 어떠세요? 그럴까요? 선생님들 다 이번에 집회를 나가셨을까요? 저는 뭐, 네, 편집하느라 못 뜨문뜨문 나가보긴 나갔죠. 했는데 네, 저도 주말마다 나갔었는데 동생이랑도 같이 나가고 학교 선배들이랑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광장에서. 근데 저희가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여기 무슨 여대 집회 같다. 2030 여자들이 너무 많고 저는 집회 시작하기 한 3-4시간쯤 전에 먼저 가서 뭐 근처에서 사람들이 사용결제 해놓으신 거 먹기도 하고 근처도 돌아가 보고 이랬었는데 제가 앉았던 카페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카페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남자가 한두 명 보였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혼자 온 젊은 남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자기 옆자리에 제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서 그런 대화를 했겠지만 제가 민주동문회 깃발 옆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옆에 중년 남성이랑 제 또래 젊은 남자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처음 보기도 했고 제 옆자리니까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젊은 남자분은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선배가 시켜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그 자기 후배한테 야 너 이런 데도 안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총학생 회장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치. 정말 대박이죠. 초학생은 요즘에는 정치화된 총학은 또 안 뽑아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 민주동문회니까 그 정치화된 총학의 계보를 잇고 싶어 하시는 남성분들이 계셨을 텐데 어떡해. 그걸 또 하필 내 옆에서 얘기를 하네. 내가 어디서 떠들고 다닐지 모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남성분은 뒤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가고 싶대요. 여기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길 제발 바라지만 남성력 멘트. 그래서 지금 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는 여자들. 여기에서 이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30 여자들이 맞아요. 그 수적으로도 90%가 넘는 걸로 저는 느꼈고 그 자리에 계시는 남성분들은 여자친구랑 같이 왔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원래부터 열심히 다니시는 강경파분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와중에도 권력을 인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남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바로 옆에서 봐버린 거죠. 이게 우선 1차 열이 받았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응원부 문화에 대해서도 좀 재밌었던 게 저는 동문회에서 같이 움직였으니까 80년대, 90년대 학번 여자 선배들하고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선배들은 응원부 문화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돌 노래도 잘 모르셔서 90년대 학번 정도면 들고 다니는데 나는 아이크 들고 나갔는데 빌려가지고 그래요.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도 엄청 많으셨어요. 그 자리에. 물론 그 수적으로는 좀 적으셨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젊은 여성들하고도 같이 많이 움직이셨고 근데 그분들은 케이팝 문화를 잘 모르시니까 나오는 노래들도 모르는 노래가 많고 그리고 응원봉도 없고 약간 뻘쭘하게 하던 대로 피켓 이렇게 들고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즐거워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응원봉이 갖고 싶으신 거죠. 선배님들. 이번에 많았어요. 저분 문화식을 이거. 네. 그래서 아니고 그 선배분들은 아이돌 문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고 아이돌 응원봉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기 가지고는 오고 싶으시니까 응원봉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아이돌 응원봉은 아니었고 그냥 집회. 그리고 너무 안 예뻐. 아, 네 맞아요. 솔직히 우리 안 예뻤어요. 윤석열 굿즈라고 부르는데 윤석열 탄핵 이렇게 진짜. 적혀 있는 8,000원짜리는 참 안 예쁘더라고. 아 맞아요. 딱 근데 그거 아이크를 쫓아오잖아요. 딱 쥐는 순간 뭔가 아 이거다. 5만 원짜리여야 한다. 시력 나오고 뭐 이런 거야? 네. 저도 선배가 그 다른 선배가 아이 키우는 선배가 음. 그 애기 요술봉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귀엽던데. 그거. 그쵸, 그거 2개 들고 오셔가지고 저도 그거 들고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에서 제가 또 느낀 바는 이 응원봉 문화, 이 응원봉 시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K-팝 문화의 직통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그게 멋있고 즐기고 싶고 그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으니까 아이돌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맞아. 봉을 가지고 오거나 마련을 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것도 확실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오타쿠 문화라든지 케이팝 문화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것과 관련된 출판 활동을 잠 얼마나 주무세요? 잠을 안 자요? 다 하고 계실까? 저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자지 않을까? 저도 안 자요. 몇 시간 안 자고. 저도 안 자요. 그쵸?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제가 오타쿠 문화와 그 케이팝 문화에서 지금까지 봐온 바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분명히 반감을 가지는 분들은 계시겠으나 저는 연구자로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그 만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이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르라고 부르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에 정치색이 묻는 걸 바라지 않아요. 네.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그 광장이 되게 특별했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맞아요. 유나이티드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 아이돌의 정치를 묻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전까지 대세였다면은 이제는 심지어 그 해산을 한 오래전에 해산을 한 그룹의 응원봉을 들고 오기도 하고 그 아예 가수가 해주잖아요. 맞아요 성교제를 좀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돌 응원봉을 빌려서라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유가 해줬어 선결제. 맞아요 그리고 다른 소녀시대 분들도, 멤버도 맞아. 해주셨다고 들었고 소녀시대도 응원하고. 네 멋있어요 난 뉴진스도. 유엔은 아니지만. 뉴진스도 뉴진스 있어요? 네, 뉴진스도 아 맞아 있어요. 뉴진스도 네. 지지하고. 와 어. 그렇구나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다 여성들이고 버텨서 어떤 식의 순환을 버텨서 거기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라는 영웅이죠.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이유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여성 가수 뮤지션의 계보 안에 자기를 넣는 사람이기도 해서. 맞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땡땡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게. 아, 뭐예요? 네. 이미 너무 이거 모르세요? 아이돌한테 아이돌한테. 네, 자기가 아이돌한테? 네. 아, 자기 나 아이돌. 아이한테 그러는 자기 거지. 아이돌. 그게 정말 리트윗이 많이 되고 공유가 많이 된 내 짤이었는데 최애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거 막 최 자신. 네, 그거 실시간 트렌드도 갔었어요. 그거 계속해서 이번 나도 그렇게 말해줄 사람을 만들고 싶다. 요즘에 덕질 휴직이어가지고 약간 심심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번 대선이란다. 이번 집회를 이번 대선도 있을 집회를 것입니다. 그럼요. 앞서 나갔어. 이제 대선. 이번 집회를 되게 대표할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을 말하면서 땡땡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서 누가 그 자기가 탄핵 집회에 있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난 뒤로 다른 사랑은 다 가짜 같다. 사랑하는 내 아이돌이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집회에 간다. 진짜. 이런 아니 이야기를 근데 하고. 옛날에 그 촛불광장 전에 광우병 할 때 그때도 촛불 소녀들 중에 그 팬덤에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오빠한테 광우병 소를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중문화와 연결되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게 200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21세기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 전은 우리가 몰라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몰라서 그렇게 그렇지. 해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아 광우병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니 내가 근데 맞아. 백가라 선생님 시간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랑
지난 10년을 같은 걸 보면서 그렇지. 살아온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다. 난 어제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향후한 10년을 또 이렇게 기억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겠지. 신선한 과거니까. 이런 얘기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응원봉 어떻게 가지고 나가셨? 아니요, 이번에 저는 어떻게 잡아야 네. 저는 사실 주말에 못 나갔어요. 다 음. 개인적인 일이 있고 해가지고 주로 저는 이제 안에서 뭔가 집회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데 참여하고 민주노총 그쵸? 예, 뭐 예를 들면 탄핵버스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국힘 당사와 지역구 의원실 순회 그거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20, 30대 90명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탑승을 하셨고 저도 봤어요. 아 그래요? 홍보를 봤어요. 네, 그 저희 그 사무실에 주로 이제 홍보물 담당하시는 분의 최대 흥행작이 아닐까. 탄핵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하고 저는 이제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시골에 김장을 하러 갔죠. 김장 중요해요. 네, 제가 근데 이번에 느낀 거. 좀 약간 안 좋은 기억인데 이제 기억이 확 바뀐 건 뭐냐면 주말 집회 주말마다 일이 있어서 못 나가고 주중에 여의도를 몇 번 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일하다가 늦었어요 좀. 거기다가 그날따라 이제 차를 갖고 출근할 일이 있어서 차를 갖고 여의도에 갔는데 여기저기서 다 집회하니까 막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혀 있는데 피해서 차를 갖고 이제 딱 갔는데 앞에 어떤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주로 참가하신 분들은 20, 30대 여성분들로 보이고 근데 제가 그 앞에 갔을 때 어떤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이제 무대에 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노래하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르겠어요. 네. 너 뭐 그러니까- 돼? 왜? 저도 들으면서 뭐지? 이랬는데 반말로 그러니까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많으신 꼰대 남성분들이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모르는 여성인데도 그냥 뭐 얘기하듯이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가끔 이제 택시 기사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나 그런 어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건방지네요. 아니 이건 건방진 거 이상으로 너무 불쾌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고 저는 그래서 와,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든 뭐 성, 연령 여러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저런 분들하고도 지금 이 광장에 뒤섞여 있구나라고 하는 데서 약간 좀 암담함 이런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반지하가 자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짤로 봤는데 이 광장이 너무 사실 다양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일 때 빨리 끝내야 된다. 더 길어지지 않고 가결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빨리. 네.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약간 정말 다르다 이런 네. 생각 속에서 또. 네, 그런 기억들이 근데 우연인지 어쩐지 제가 보거나 듣거나 한 얘기들이 대부분 다 여성과 관련된 혹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런 경우에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촛불행동의 모 대표의 발언이 처음에 순서지에 들어갔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급히 빠졌던 거. 이것도 저도 이제 그거 순서지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안희정 사건 2차 가해자 김민우입니다. 김민우. 박원순. 박원순.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성소수자분이 무대에 올라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한쪽에 주로 이제 40, 50대 남성분들이 많았던 데서는 뭐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광장에서 우리 편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분위기. 근데 약간 그- 야유를 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제일 많은 야유를 받은 건 페미니스트였어요. 맞아요. 네. 저 기억나요. 저번 주 토요일에 페미당당 신미섭 씨께서 발언하실 때였고 그때가 가장 큰 야유. 맞아요. 야유가 있었다고. 제가 맞아요. 저 딱 마침 그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온 상태였어서 바로 무대 옆이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목격했어요. 저는 거기 현장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 이 사람한테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친절하게 계속 옆에서 내가 있어요. 나는 fem이고 뭐 나는 소수자고 나는 뭐예요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유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혹은 야유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끝까지 내 편으로 만들기에 노력할 것인가. 요즘에 똑같이 저의 야유. 근데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안 야유의 야유가 네. 아니라 야유의 더 담대함으로 어떻게 대응할 네, 것인가. 맞아요. 근데 너무 병든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병들어왔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혹은 부채감이나 미안함을 느끼게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오히려 더 피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정말 많이 그래서 공감해요. 예전에는 왜 그냥 이제 온라인 밈처럼 뭐 멍청이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뭐 아니면 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돼? 뭐 대답 안 한다. 먹금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끼리 공유하고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설명하고 설득하기 너무 지치고 우리가 계속 상처받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들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러니까 근데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다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좀 맷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맞아가며 할 때가 됐다. 저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 맘이세요. 뭐 속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남의 정체성을 하지 마. 아미. 그 옆에서 그 약간 긴장이 있어요. 아미와 뉴진스맘 사이에 약간 어느 술자리에서 약간. 민감한 건 아니 제가 언급하지 근데 마세요. 응원봉은 없었어요. 응원봉 없었는데 이참에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응원 되게 비싸던데. 이게 하이브에 나온 이후로 빨리 공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야 진짜 나쁜 거야.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네, 우리 어머니가 알미여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비관주의자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낙관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주류가 돼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2030 여성의 어떤 주류로서 주목을 받는 게 굉장히 낯선 경험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확실히 주류다. 개헌과 이 탄핵 정국의 시위를 나온 사람의 절대 다수가 2030 여성이 이걸 주도했다는 거. 심지어 어떤 발언자에 대한 비토까지 그건 일종의 권력이잖아요. 맞아요. 발의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수근수근 하면서 기획한 사람들이 저렇게 센스가 없냐. 저 양반을 저기다 올리면 어떡해. 뭐 이런 정도로 툴툴거리고 넘어갔다면 비슷해 나랑. 이제는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약간 어떤 종류의 권력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거나 약간 넘어서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 여성들이 말하자면 고통 속에 단련이 된 여성들인 거예요. 강남역에서 해화역에서 그 여성들이 이 대호에 이렇게 많은 그 대호를 그 형성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 새가 성장을 했던 것 같고 이게 그냥 제가 낙관적인지 모르지만 쉽게 역진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백래시와 말도 안 되는 정말 여가부 폐지와 진짜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더 약간 성장했고 단단해졌고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10년 정도면 제가 은퇴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하고 저희 단체나 이렇게 미래 세대를 뭘로 생각을 했냐면 미래 세대는
일배류 아니면 낙곰수류밖에 안 남을 것 같아. 진보는 낙곰수가 말하자면은 장악하고 우파는 일배류가 장악하는 그런 미래 세대를 남겨두고 내가 이제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는 후배들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서 그 세대에서 후배들이 고생을 하겠구나 어디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희망차서 내가 당장 은퇴해도 되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쩌고요. 아니 이 2030 여성들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만간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올 그렇죠. 거고 맞아. 분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저는 분화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총수가 일정하게 많기 때문에 또 입장이 갈라지고 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환영할 수 있고 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단히 낙관적으로